안녕하세요. 화련백수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자산을 좀 많이 늘려야 되나, 지난번에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직장인들이 자산을 늘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거의 한 70%, 그리고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을 거의 한 반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한 10% 정도는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전환해서 DC로 굴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냥 크게 볼 때 부동산 70%, 나머지 30%는 다른 일반적인 그런 금융자산 30%, 그렇게 해서 지금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예전에 안타까웠던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아주 조그만 인사이트를 하나 정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는 동탄 이신도시예요. 네, 동탄. 서울 사람들은 동탄이 어디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GTX 때문이더라도 좀 많이 요즘에는 알고 계시게 되었죠.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자, 제가 처음에 동탄 이신도시의 일반 분양을 이쪽은 한꺼번에 했어요.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여기 시범단지를 먼저 했었죠. 시범단지를 먼저 했었고, 이 시범단지 분양했던 때가 거의 12년도, 2012년도에 일반 분양을 하고, 그리고 입주는 좀 차이가 있지만 한 15년도부터 쭉 해서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범단지가. 참고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동탄 이신도시는 시범단지가 제일 중심이에요. 제일 중심이고 가격도 가장 시범단지가 높습니다. 근데 시범단지 중에서도 제일 높은 데는 어디다? 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얼마 전에 줍줍했던 롯데캐슬이고요. 롯데캐슬이 지금 34평에 한 16억 정도 지금 호가 나와 있고, 거래는 드문드문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 롯데캐슬을 중심으로 해서 요 맞은편에 있는 더샵, 그리고 우남 포스트뷰 하나, 꿈의 그린, 이게 3대장입니다. 3대장. 그래서 여기는 요, 요 근처로 보시면 여기가 제일 동탄 이신도시에는 가장 비싼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동탄역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솔직히 이게 저렴하다고 치면 저렴한 거지만 다른 경기도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죠. 예. 그리고 자,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동탄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린스트라우스, 그리고 여기 부영공화국, 부영 3, 4, 2, 5, 6, 5단지, 4단지. 예. 요쪽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역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선호하는 동탄 호수공원, 호세권이라고 하죠. 호세권 지역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있는 더샵 센트럴, 그러니까 롯데캐슬 바로 맞은편이죠. 가보시면 바로 역 맞은편이고, 이쪽에 상권들 쭉 있고, 상권 위에도 있고, 역 주변에 있고, 바로 여기 더샵 센트럴 시티에서 지하로 해가지고 백화점이랑 동탄역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더샵 센트럴. 그리고
청계초등학교, 청계중학교가 옆에 바로 붙어져 있어서 롯데캐슬의 가장 큰 단점, 학교가 멀다는 거죠. 학교가 먼데 살기에는 좋을지언정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롯데캐슬은 조금 선호도가 떨어져요. 롯데캐슬보다는 그 맞은편에 있는 더샵 센트럴 아니면 하나꿈의 그린에서도 좀 역에 가까운 요쪽 라인 그리고 뭐 운암 퍼스트빌은 아무래도 요 더샵 센트럴과 하나꿈의 그린에 비해서는 좀 선호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떨어지지만 위치는 좋다. 위치도 좋고 운암 퍼스트빌은 분양가 자체가 다른 단지에 비해서 저렴했어요. 저렴했지만 상대적으로 34평이 비중이 적다. 그리고 24평이 좀 많은 단지죠. 뭐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일단 뭐 자꾸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는데, 자, 이 더샵 센트럴 시티를 제가 2012년도쯤 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 분양 모델하우스까지 다 다녀왔어요. 다 다녀오고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뭐 어, 동탄 이신도시 신도시에 여기 허허 벌판일 때 그냥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는 가서 보고서 뭐 그냥 뭐 모델하우스 잘 해놓은데 그때 당시에 뭐 입지고 이런 거 하나도 몰랐으니까 뭐 투자 이런 것도 하나도 모르던 때였어요. 그때 완전 불이니 뭐 콜이니 줄이니 하여튼 린이란 린은 다 달고 있었을 때였는데 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뭐 직장 열심히 다니고 뭐 부모님이 저축 많이 하라니까 그냥 부모님한테 돈 드리면 부모님이 저축해 주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럴 때 이 더샵 센트럴 시티를 우연찮게 부동산에 들어가서 한번 보게 됐는데 한 7층짜리가 5억에 나와 있었어요. 2015년도 당시에. 여기 보시면은 뭐 15년 11월에 매매가 한 4건 됐는데 한 5억 정도 되죠. 요 물건을 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5억이 어떤 의미였냐면 나머지 다른 아파트들이 다 뭐 3억 중반, 4억 초반 이럴 때였어요. 요런 단지들. 요 4억 초반. 4억 초반. 4억 초반일 때. 그리고 그 15년도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았고 동탄 이신도시가 좀 시기가 안 좋았어요. 일반 분양 시기가 안 좋았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탄이 무슨 5억이야? 라고 하던 시절이 있어요. 5억이면은 너무 비싸다. 아마 요때 수원의 광교가 한 6억? 뭐 단지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6억에서 7억 정도 할 시기였는데 수원 광교에 비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자체는 동탄은 그냥 시골이었어요. 시골. 그냥 시골에 그냥 크게 국가에서 그냥 제2 신도시로 해가지고 뭐 구성을 하겠다, 짓겠다 해가지고 여러 뭐 아파트들 막 짓고 했지만 지금 같은 그런 동탄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인식 자체가. 그런 식의 이거를 5억 주고는 살 수가 없었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영끌을 다 했으면 가지고 있는 걸 다 끌어왔으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 물론 대출은 좀 꼈겠지만 한 대출 한 1억 정도 끼고 나머지 다 갖다가 긁어 모았으면 요거는 충분히 살 수 있었다. 근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사라고 하셨지만 저는 동탄에 무슨 5억이냐 그러면서 그냥 일단은 전세로 살겠다고 하고 2년을 보냅니다. 네. 요 근처 요 시범단지 근처에서 2년 동안 전세를 살아요. 전세를 살았더니 17년이 됐어. 17년이 됐더니 이게 뭐야? 좀 올랐네. 좀 올랐어요. 좀 오르다가
올랐는데 이때만 해도 뭐 크게 뭐 이렇게 막 올라간다 막 그런 건 없었어. 부동산 상승기가. 근데 여기에서 또 2년을 또 살았어. 고맙게도 2년을 더 연장을 시켜줘서 2년을 살았는데 2년을 살았더니 이게 뭐야? 거의 2억에서 3억 정도가 매매가가 올라갑니다. 네. 이걸 보고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는 제가 영끌하면 들어갔었는데 이때는 영끌 플러스 뭐 부모님 뭐 대출을 해가지고 거의 제가 가진 돈에서 한 2, 3억을 더 대출을 받아야 여기를 겨우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불과 4년 전에 5억을 받는데 4년 후에 8억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 가격을 내 스스로가 수렴을 못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가격 미쳤다. 이게 나라냐? 요즘 흔히들 말하는 이게 나라냐를 혼자 외치면서 혼자 빠기 쳤어. 빠기 쳐서 내가 이때 19년도에 제가 집을 사긴 샀습니다. 사긴 샀는데 제가 이 동탄 쪽은 안 사고 제가 이 도저히 눈으로 봐왔던 역사를 봐왔던 여기를 살 수는 없겠더라고. 난 이 가격에 절대 못 산다. 이 가격은 내가 판단했을 때 고점이다. 근데 뒤에 보면은 또 21년도에 가면 한 14까지 올라가죠. 요 뒤에 거는 그냥 뭐 차치하고 일단은 그 당시에는 가장 높았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구매를 안 하고 제가 어디를 구매하냐면 조금 올라갑니다. 화성에서 조금 올라가서 제가 수원에 있는 당시의 재건축, 재건축 자리 요거를 매수를 하게 돼요. 요거를 뭐 자세한 건 얘기를 안 하겠지만 뭐 지금 재건축하고 있고 이주는 다 나간 상태고 아파트들도 거의 다 부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짓기만 하면 되는데 뭐 되게 더디는데 여기서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으신 건 뭐 제가 뭐 이거를 사서 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비트코인이 최고야.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이 최고고 나머지 부동산은 부동산도 어차피 뭐 인구도 들고 뭐 이래저래 하면 분명히 가격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나는 그 부동산 살 돈 있으면 비트코인을 더 하나라도 더 사지 굳이 뭐하러 부동산을 사 라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뭐 비트코인을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폐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장수단의 가치로서 지금 가치가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걸 진짜 실생활에 우리가 쓰거나 사용하거나 활용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런데 집이라는 거는 특히 이 아파트라는 거는 필수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 필수. 뭐 잠을 진짜 뭐 하루 이틀이지 뭐 맨날 밖에 나가서 모텔이나 호텔에서 잘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어찌됐든 간에 집이 필요하다 사람이 사는데 그러면 내 집이 아니면 당연히 세를 줘야 되겠죠. 월세든 전세든 내 세가 나가야 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비용을 우리가 또 지불을 해야 됩니다. 매매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2년마다 이사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의 차익을 다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전세나 월세는 뭐야? 집주인한테 레버리지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물론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전에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전세나 월세 사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저도 그랬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계속 전세나 월세 살면서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뭐 잘 벌어가지고 뭐 대박 한번 맞아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냥 그 돈 갖다가 그냥 싼 전세 월세 살면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집을 4년 전에 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4년 전에 이걸 사지 않았으면 제 돈은 아마 은행에 그대로 있고, 아니면 뭐 비트코인을 더 샀겠죠. 비트코인을 사고, 현재 그때 2019년도 때 비트코인을 샀으면 더 부자가 되겠네. 네. 근데 저는 그때 비트코인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정도 돈을 다 집어넣을 그런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찌됐든 비트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은,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은 한 채는 꼭 하셔라,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서 방송을 마칠 건데, 직장인 분들이 요즘에 보면, 제 주위 지인분들도 보면 투자에 대해서 되게 좀 소홀하고 투자를 좀 깜보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어디 투자한다라고 하고, 뭐 어디 투자자라고 하면 되게 뭐 좀 자기보다 급이 낮게끔 뭐 천박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직장인일수록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뭐 선택사항 이런 거 아니고 필수. 왜냐? 그냥 집만 놓고, 그냥 간단히 집만 놓고 얘기를 해보면, 이 뭐 도시업 센트럴 지금 34평에 13억 정도 해요. 13억 정도 하는데 월급 모아서 이거 살 수 있습니까? 예? 월급 모아서 진짜 하나도 안 쓰고 해가지고 저축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은 뭐 요즘엔 별로 없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또 의외로 많아. 또 나가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만 그런 거에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의 없어 보이는 거지, 밖에 나가면 생각보다 진짜로 뭐 집은 다 월급 모아서 뭐 대출은 위험한 거다, 대출 받으면은 빚쟁이 된다,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현재 시대에 되게 많다. 내가 단지 그런 분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주위에. 아니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내 주위에 많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립니다. 뭐 인간적인 관계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돈적인 그런 경제관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은 1도 배울 게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는 조용히
그런 분들과는 좀 거리를 두시기 바라고, 일단 월급 갖다가 웬만한 월급으로는 이거를 모아서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내 집을 갖거나 투자를 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저는 이걸 안 사고 그때 수원집을 샀기 때문에 수원 거를 예를 들면, 지금 수원집을 팔고 이거를 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제가 대출을 받아서 이걸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월급만 모았다면 이걸 살 수 있을까요? 저 도저히 이거는 뭐 한 진짜 한 80세 90세까지 해도 못 사. 그리고 제가 80세 90세가 되면 화폐는 완전 쓰레기가 될 거고, 인플레이션이랑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거는 거의 뭐 한 30억이 넘겠지. 뭐 진짜 지금 뭐 강남 집값처럼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일수록 투자는 꼭 필수로 해야 한다. 단 부동산이 됐든 미국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자기가 관심 있어하고 자기가 좋아라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야 한다. 남들이 뭐 해서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갔다가는 그거는 투자를 안 하는 이만 못해요. 그런 분들은 진짜 그냥 뭐 저축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거 있잖아, 가장 합리적이고 미국 주식 ETF S&P 500이나 나스닥 100, 예? 요런 거 그냥 무지성으로 적립식으로 해서 넣으셔도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수익률이 좋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따로 별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는 모르겠으니까 저축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으니까요. 예, 그런 거 좀 잘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직장인분들 중에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다, 돈이 많으니까는 투자도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진짜 술값으로 한번 뭐 만나서 하게 되면 뭐 돌아가면서 쏜다 그래도 거의 한 10만원씩 써요. 요즘 물가도 한창 오르고 10만원씩 쓰는데, 그거 한 달에 10만원 술 먹지 않고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세요. 10만원씩 계속 달에 10만원씩 그렇게 하시고, 비트코인 뭐 사이클은 공부를 하셔야겠지만 최고점일 때 아니면은 뭐 계속 무지성으로 계속 들고 가세요. 한 10년 20년. 그것도 엄청난 투자입니다. 예, 투자를 너무 어렵게, 그리고 돈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조그만 거라도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얻게 되는 경험치와 여러 가지 인사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짜 내 안에 자산으로 쌓아서, 회사가 갑자기 야 너 필요 없어 나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 그래요 나도 이제 너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당당하게 그냥 퇴직금 많이 받고 그냥 나오는 그런 직장인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저도 그렇게 될 거지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